스웨덴은 최고의 레이더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스웨덴 사부 요한손 사장 한국의 조기경보통 제기 기술 이전 가능. 연합뉴스와 인터뷰 글로벌아이 구매 시 한국의 기술, 역량 제공. 스웨덴 방산업체 사부사 미카엘 요한손 사장.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부사의 미카엘 요한손 사장은 한국이 자사 공중 조기경보통 제기 기종인 글로벌아이를 구매하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총리와 함께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방한한 요한손 사장은 지난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공군의 2차 공중 조기경보통 제기 도입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과 함께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2차 사업을 공고할 것에 대비해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기술 이전에 관한 평가가 가장 중시되어야 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보잉 737 기반의 피스-I 조기경보통 제기 4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공군은 조만간 2차 조기경보통 제기 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 수주 전에는 미국의 보잉, 이스라엘의 IAI 등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요한손 사장은 한국이 글로벌아이를 구매한다면 관련 기술을 이전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한국이 구매한다면 사부의 기술과 능력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를 현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부는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역량의 현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 브라질에서 그런 현지화 전략을 실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한손 사장은 한국 내에서 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LIG넥스원 등 정비와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가 많다면서 한국의 어떤 업체와 손을 잡을지 모르지만 사부사는 구매국 현지에서 MRO 능력을 구축한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최근 외국 업체와 항공무기체계 구매 협상 때 한국 내 MRO 능력이 있으면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때 최고 등급을 부여하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절충교역은 외국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외국 판매 업체가 반대급으로 부품, 수출, 관련 기술 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교역 방식이다. 이에 요한손 사장은 구매국 현지 업체와 항공기 수리 부속 교체와 운영 등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면서도 기술 이전 항목에 더 점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부 매출의 75%가 국외에서 발생한다면서 사부는 어떤 부분에 전력이 부족하고 그 부족분을 메꾸어주는 것에 관심을 둔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 업체와 손을 잡고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한손 사장은 조기경보통 제기 글로벌아이에 대해 공중, 지상, 해상의 다목적 정찰 능력이 있고 동체 하단 부위에 전자광학 카메라를 장착해 적어도 해상 초계가 가능하다며 공중에서 탐지한 표적 정보를 위성 통신으로 지상 부대와 해상의 함정, 공중의 전투기에 제공할 수 있는 등 상호 운용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사부의 글로벌아이는 소형 및 예상 표적 탐지 거리를 확장한 LEIR 레이더와 수평선 너머의 해상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는 시스프레이 레이더 등 2개의 주레이더를 탑재하게 된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수학 및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요한손 사장은 지난 10월 사장 겸 CEO로 취임했다. 국산 수리온 해양경찰 헬기로 대한민국 영해 지킨다. 최신형 항전 장비로 업그레이드, 동해와 제주에 각각 한 대씩 배치. 카이, 경찰, 소방, 산림, 해경 등 주요 정부기관에 13대 수리온 납품.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해양경찰 헬기 KUH-1CG 2대를 해양경찰청에 인도했다고 20일 밝혔다. 수리온 해경 헬기는 24일 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한 대씩 배치되며 내년 초까지 안정화 기간을 거쳐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이번에 도입한 국산 헬기 수리온 2대를 포함해 모두 20대의 헬기를 운영하게 된다. 수리온 해경 헬기를 투입해 야간 해상 구조에 나서는 등 보다 신속한 경비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은 수리온 헬기 인수에 앞서 장비기술국장 외 10여 명의 검사관이 참석해 2주간 최종 검사를 마치고 헬기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수리온 해경 헬기에는 불법 조업 단속, 수색구조, 해양사고 예방 등 해양 치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임무 장비가 추가됐다. 최대 200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와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전기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비롯해 헬기, 선박 위치 식별 장비, 탐색 구조 방향 탐지기, 외장 호이스트 등이 탑재되어 입체적인 감시와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해양령 문을 대비한 강화용 부식 방지 처리는 물론 비상부유 장비를 장착해 해상 환경 운영 능력도 높였다. 특히 수리온 해경 헬기는 10인치 대형 화면 조정석 모니터와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가 적용된 통합형 항전 시스템으로 교체됐다. GPS, 레이더 고도계 등의 항법 장비도 듀얼 시스템으로 적용돼 조종 편의성 및 안전성도 향상됐다. 카이는 수리온 기반의 헬기를 경찰청, 산림청, 제주소방에 이어 해경의 헬기를 납품하면서 주요 정부기관용 플랫폼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기관에 총 13대의 수리온을 납품했다. 회사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전 시스템과 내부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한 수출형 수리온도 개발 중이다. 가망 인증을 받아 개발을 완료하면 국내 외마케팅에 활용될 예정이다. 카이 관계자는 국산 헬기의 장점은 높은 임무 가동률과 원활한 후속 지원이라며 수리온 해경 헬기의 조기 임무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건 떠나자마자 미사일 발사 신호 잡는 미정찰기 또 떴다. 지난 13일 이후 한반도 상공에서 공개 활동을 벌이지 않던 미국 정찰기가 엿새 만에 존재를 드러냈다. 대북 대화 메시지를 들고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대북 공개 정찰을 재개한 것이다. 19일 민간 항공 전문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 해군 정찰기인 EP-3E가 한반도 상공 25,000핏에서 작전을 펼쳤다. EP-3E는 전파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로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한다. 최근 북한이 진행한 엔진 관련 시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징후를 염두에 두고 비행을 했다는 의미다. 미정찰 자산. 이날 EP-3E는 위치 발신 장치를 켜고 의도적으로 활동을 노출했다. 앞서 미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개 정찰을 벌인 건 지난 13일 RC-135S가 마지막이었다. 전 세계에서 미군만 3대를 운영하는 코브라 볼은 미 핵심 정찰 자산으로 고성능 전자, 광학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도미사일의 전자 신호와 궤적을 추적하는 데 특화돼 있다. 당시 코브라 볼은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동해로 향했다. 이날 북한은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2차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 북한의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코브라 볼이 사전 탐색에 나섰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지난 11월 말부터 꾸준히 핵심 정찰기를 한반도에 띄워 대북 공개 감시에 나섰다. 지난 11일 RC-135W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11에는 E-8C 조인트 스타즈 등이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다. RC-135U, EO-5C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정찰기 모두 북한 내 이동식 발사 차량과 야전군의 움직임 등을 포착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미국이 북한을 정찰하는 동시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활발하던 미 정찰기의 한반도 공개 작전은 지난 14일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를 놓고
군 안팎에선 비건 대표의 15에서 17일 방한 기간이 고려된 조치라는 얘기가 나왔다. 대북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은 14일 담화에서 첨예한 대결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해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지난 16일 비건 대표는 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 우리는 여기 와 있고 당신들은 접촉 방법을 알 것이라고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결국 비건 대표는 빈손으로 지난 17일 출국했다. 이후 일본 도쿄로 향한 비건 대표는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이날 EP3가 나타난 것도 다시 시작된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위치 발신기를 켜지 않았을 뿐 미정찰기의 활동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라며 대북 경보 등의 의도를 보이기 위해 6일 만에 위치 발신기를 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